13세기 초 징기스칸이 몽골족을 통합하여 막강한 세력으로 등장하였다. 그래서 말 타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부족이기 때문에 이 부족이 국가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만리장성 이남인 그 중국 한족들이 살고 있는 농경 지역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처음에 부족이 통합을 할 때는 부족을 통합한다 이런 말이 반드시 들어간다. 말 타는 애들은요. 거란이 몽골에 쫓겨 고려 영토로 들어오자 몽골이 힘이 강해질 때니까 이제는 거란이나 여진도 몽골이 지배에 들어갔던 겁니다. 근데 여진은 몽골한테 먹혔는데 거란은 그 강력하게 저항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항을 하다가 몽골군한테 밀려서 고려의 영토까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도망치는 거란을 쫓아와서 몽골 애들이 바로 고려군과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는 공통의 적이었던 거란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호적인 관계, 굉장히 평화적인 관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려는 몽골과 연합하여 거란을 물리쳤다. 이게 1218년입니다. 이를 계기로 두 나라는 외교 관계를 맺었다. 그러나 몽골과 고려에 무리하게 공물을 요구하면서 고려와 몽골 간의 관계는 나빠지기 시작하였다. 이 무렵 고려에 왔던 몽골 사신이 귀국길에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몽골 사신이 귀국하는 길에서 죽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를 계기로 몽골과의 기나긴 싸움이 시작됩니다. 몽골은 사신 피살 사건을 구실로 고려를 침략하였다. 여러 지역의 몽골군과 침략에 방어하는 데 실패하자 최후는 서둘러 몽골과의 강화를 맺었다. 최씨 무신정권과 플러스 삼별초, 얘네들은 반원이고, 최씨 무신정권 밑에서 그 호시탄탄 기회를 노리던 무신정권의 2인자들과 그리고 고려 왕들이 바로 친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반원이 어디로 가 있어요? 강화도로 가 있으니까 최후 자체가 기본적으로 반원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장기항전을 위해 수도를 몽골과의 전쟁에 유리한 강화도로 옮겼습니다. 왜냐하면 말 타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수군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배를 만들지 못하고 그런 수군 싸움이 약했기 때문에 강화도로 넘어갑니다. 몽골이 계속된 침입에 고려의 관군과 백성들은 힘을 합쳐 싸웠고 대표적인 사례가 충주성 전투입니다. 김현우는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노비들이 사기를 북돋아 그 결과 끝까지 충주성을 지키며 몽골군이 남쪽 지방으로 진격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전쟁으로 국토는 황폐해지고 그 다음에 수많은 백성들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기서 충주성 그 노비 문서 충노 그리고 요 김윤우가 그 가담했던 또 다른 전투가 처인성이 있거든요. 처인성에 몽골 장수인 살리타를 사살했은 살처 노충 이렇게 해가지고 이 두 개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몽골과의 전쟁 중에 최씨 정권은 강화도에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렸습니다. 이에 최씨 정권이 민심을 잃었으며 지배층 내부에서도 몽골과의 강화를 맺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강화는 화해하자. 그래서 결국 최씨 정권을 무너뜨리고 고려는 원종과 문신 중심으로 몽골과 강화를 맺어 수도를 다시 개경으로 옮기게 됩니다. 되고요. 그 다음에 한편 무신 정권은 군사 기반이던 삼별초 박스치고요. 몽골과의 강화를 거부하고 대모항쟁이 계속되었다. 결국에는 최씨 정권이 무너지면서 결국에는 다시 돌아오게 된다. 여기 나오죠. 그래서 원종과 문신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문신 중심이 2인자, 그리고 원종이 고려왕 해서 다시 개경으로 다시 돌아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무신 정권은 군사적 기반인 삼별초는 몽골과의 강화를 거부하고 대모항쟁을 계속하였다. 삼별초는 근거지인 진도와 제주도로 옮겨 항전하였으나 결국 고려와 몽골군이 연합군에 진압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강화도고요. 강화도로 천도를 하는데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최씨 정권이 보디가드였던 삼별초는 강화도에서 용장성 진도로 가고요. 진도에서 다시 제주도 탐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국에는 고려 정부군과 몽골군이 연합군에 의해서 토벌이 되게 되는데, 요 삼별초가 이렇게 이동하는 경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삼별초가 이렇게 이동하는 경로. 여기는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정치적, 그리고 하나는 사회적, 그 다음에 하나는 문화적. 그래서 정치적은 어떻게 암기를 하시면 되냐면요. 충부상 당해정. 그래서 이제 한탄하는 거죠. 나 충부상을 당했정. 삥뜯기였다는 걸 보면 돼요. 삥뜯기. 인적 삥뜯기. 사람을 데려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건 삥뜯기. 그래서 특산물을
수탈해 가는 거 이렇게 나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문화는 이제 몽골풍 고려양, 그래서 지금의 한류 같은 문화가 유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자세한 내용을 볼게요. 고려는 강화 이후 원황실과 혼인관계를 맺으며 사위국, 부마국이 되었다. 자, 이 부가 바로 부마국입니다. 부마국. 그래서 사위국이 되면서 내정 간섭을 했고, 그러니까 쌍성총관부, 동령부, 탐라총관부를 설치하여 고려 영토 일부를 직접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쌍동탐, 앞자 따서 쌍동탐 이렇게 외우시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쌍성총관부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쌍성총관부의 이성계의 아버지가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이성계의 아빠가 여기 근무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 쌍성총관부의 를 기반으로 해서 이성계가 나중에 고려 후기, 조선을 건국하는 그 홍건적과 일본을 왜구를 물리치면서 신화적인 무공을 쌓으면서 이게 조선을 세우는,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하는 그 시작점이 바로 쌍성총관부가 됩니다. 그래서 고려영토 일부를 직접 지배하였고, 또한 일본 원정을 위해 설치한 정동행성을 그대로 두어 고려의 정치를 간섭하는 데 이용하였다. 정동행성은 7정자의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서, 행성이라는 것은 동사무소, 행정기관의 명칭이거든요. 그래서 동쪽을 정벌하기 위해 설치한 행정기구인데, 이 행정기구 자체가 결국에는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서 고려와 몽골 연합군이 두 번인가 침략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태풍에 의해서 결국엔 싸움은 이겼는데, 태풍에 의해서 배가 다 침몰을 하면서 대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일본 정벌은 실패를 하게 됐지만, 정동행성은 결국에는 그런데 없어져야 되잖아요. 일본을 정벌한 게 실패했으니까. 그런데 그대로 두어 고려의 정치를 간섭하는 데 이용이 되게 됩니다. 여기 충부 쌍이거든요. 쌍. 여기 쌍은 바로 쌍성총관부의 쌍입니다. 이 쌍성총관부의 쌍이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려의 관직명이나 왕실 호칭 등은 원보다 격을 낮추었으면, 그러니까 고려 전반기만 해도, 고려 광종만 해도 칭제 권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칭제라는 것은 황제 명칭을 고려 왕도 이제 나도 황제다라고 할 수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원나라에서, 야, 너희 고려 황제는 오로지 원나라 몽골 남한이 황제고, 너희는 이제부터 황제 용어를 쓰지 말고 모두 다 뭐예요? 왕으로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황제 용어를 썼던 거를 다 왕으로 내리게 됐다. 그래서 이게 격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격을 낮추어, 격하. 그 다음에 그래서 요 하가 바로 요입니다. 하. 자, 그 다음에 그 정동행성의 정은 아까 당액정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왕의 시호라는 것은 왕의 이름입니다. 왕의 이름도 원에 충성한다는 의미로 충자를 넣어 지었다. 충자. 그래서 여기 충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원의 관섭은 사람들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원은 공여와 환관을 요구하여 많은 사람을 끌고 갔으며 금, 은, 매, 인삼을 특산물로 강요하여 백성들은 이를 마련하느라 고통을 겪었다. 한편 고려나 원의 교류가 활발해지자 고려에서는 몽골이 변발이라는 거, 앞머리를 깎고 뒤에 머리를 닦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복장, 몽골어 등이 몽골풍이 유행하였고, 반대로 원에서는 고려의 그릇, 음식, 복장 등의 고려양이 유행하였다. 그러니까 한류 같은 유행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새로운 지배층으로 권문세족이 성장하다라고 보겠습니다. 원 간섭기에는 몽골이 침입에 도움을 준 사람, 그 다음에 원과 혼인관계를 맺은 사람, 그 다음 몽골어를 잘하는 사람 등 원과 관련인 사람이 높은 지위에 올랐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어떤 정치 세력이 하나가 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통성이 있고 국민들이 지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은 어떤 국민들이 지지를 받으면서 어떤 명분을 가지고 자기들이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정치 권력을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뭐예요? 원나라와 친해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철학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삥뜯기만, 국민들한테 그 물건을 빼앗는 것만 생각을 하지, 국민은 생각하지 않고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이 국민들이, 그러니까 고려 백성들이 고통이 상당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들은 이전부터 세력을 유지하는 권력층, 권력층이 누가 있을까요? 바로 문벌귀족과 무신들이죠. 그러니까 문벌귀족과 무신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기존의 지배층들입니다. 기존 지배층, 원래 잘 살았던 애들과 함께 새로운 지배 세력인 권문세족을 형성했다. 권문세족 박스. 자, 권문세족은 두 가지의 그 집권 수단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음서는 낙하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빠가 높은 고위공무원이면은 그 자식도 고위공무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권문세족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남의 토지를 빼앗아 농장은 넓은 땅,
농장은 넓은 땅을 말하고요. 넓은 땅을 경영하고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았다. 또한 가난한 백성을 노비로 만들어 자신이 토지에 일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국가에 세금을 낼 백성이 감소하여 국가 재정이 궁핍해지고 결국 국가에서는 새로 관리가 된 사람들에게 지급할 토지마저 부족해졌다. 그 전에는 관리에게 지금처럼 화폐 경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은 월급을 통장으로 써주거나 아니면 현금으로 주잖아요. 근데 이때는 토지로 줬거든요. 토지. 근데 토지가 부족해졌다라고. 결국에는 뭡니까? 국가가 세금을 걷는데 세금이 굉장히 부족해졌다. 국가 재정 궁핍이라고 하죠. 그렇게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충선왕, 충무왕들이 여러 개혁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였다. 그래서 보통 왕들의 재위기간, 그러니까 왕위에 있는 기간이 왕이 올라서 왕이 죽을 때 보통 끝나거든요. 한 번이에요. 그런데 이 충자가 들어간 왕들은 특이하게 왕이 재위기간이 2번이에요. 이렇게 나뉩니다. 무슨 얘기예요? 중간에 아까 얘기했듯이 장인어른이 원나라 황제이기 때문에 충선왕 같은 경우에는 그 개혁에 상당히 진심이었거든요. 굉장히 개혁을 많이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원나라 황제가 어이 왕서방, 어이 충선왕, 너 왕 그만하고 싶어? 너 그만해. 다른 애하고 교체해가지고 왕위를 교체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잡아놨다가 야, 너 이제 좀 제정신 돌아왔어? 이제 반성했지? 너 다시 왕해. 그래서 왕위 기간이 이렇게 두 개로 두 기간으로 나뉜 게 있다는 겁니다. 이 충자 왕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러 개혁이 시도했는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결국에 실패할 수밖에 없겠죠.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위 간섭으로 왕들의 개혁은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없었고, 그리고 권문세족들은 이러한 개혁에 크게 반발하였기 때문에 결국 실패하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4세기 중년 원은 한족들이 반란으로 쇠퇴해가고 있었다. 자, 여기서 한족은 뭐냐면요, 여기 주원장이라고 있는데 명태조입니다. 이때 주원장이 이제 명나라인데 이때 원나라, 몽골이 원나라와 한족 주원장의 명나라 원명교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기억할 것은 원나라가 워낙 센케예요. 워낙 셌기 때문에 명나라 초기까지도 원나라가 명나라를 굉장히 괴롭힙니다. 굉장히 괴롭혀요. 이 무렵 왕위에 오른 공민왕은 기존과 다른 개혁 정치를 시도하였다. 국제 정세의 변화를 이용하여 원위 간섭에서 벗어나 자주성을 회복하고 고려 내부의 정치를 바꾸어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공민왕의 내정 간섭이 중심이었던 정동행성 박스 일부 기능 폐지하고 자그 정동행성 통해서 고려를 정치를 간섭했다고 했는데 정동행성의 일부 기능을 폐지했다. 그냥 정동행성을 폐지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정동행성을 폐지했다. 그다음 기철 등 친원 세력을 석청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35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당했었는데 진정한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친일파를 청산하는 작업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숙청이라는 거 주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몽골식 복장과 변발을 금지하고 고려의 관제와 복식을 회복하였다. 요게 결국에 뭐예요? 요게 격하. 결국에는 몽골식 복장, 변발, 고려의 관제와 복식을 회복했다는 거니까 원래 충자 들어가는 왕이 있었어요? 고려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충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부마국이었던 것도 없애버린 겁니다. 하충부. 그러니까 요게 바로 하충부에 해당되는 거죠. 하충부. 그 다음에 쌍성총관부를 공격해 쌍성총관 박스,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원으로부터 빼앗긴 철령 동그라미, 철령 이북당도 되찾아졌다. 공민왕의 개혁 정치를 하려면 이제 새로운 인물을 등장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뉴머니, 신돈입니다. 공민왕의 승려 신돈을 등용하여 신돈 박스,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였다. 전민변정도감. 자, 그래서 내정개혁,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게 뭐냐면요. 도감이라는 것은 고유명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혁을 하기 위한 어떤 한 기구라고 보면 되고요. 전민, 밭전, 땅을 빼앗아갔거든요. 그리고 중산층, 평민들을 노비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을 빼앗고 백성들을 강제로 노비로 한 것을 분별할 잘 살펴봐서 잘 이렇게 헤아려서 분별해서 가지런할 정 다시 바르게 회복해준다. 가지런하게 해준다. 그래서 전민변정.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전민변정이 개혁을 하는 정치기구예요. 개혁을 하는 정치기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 권문세족이 빼앗은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었으며 그 다음에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사람을 양인으로 해방하였다. 또한 새로운 정치 세력을 키우기 위해 성균관 박스. 성균관은 유교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교를 공부하는 대학입니다. 이 성균관이 정비가 되면서 나중에 이성계를 도와주는 어떤 문신 세력이 이때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학 교육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조선이 뭡니까? 유교의 국가가 되지 않습니까? 했는데 파르테논 신전 같은 거. 근데 성스러운 신전. 성균관의 돈, 전민변종은 공민왕의 개혁 정치는 백성들이 지지를 받았으나 권문세족이 강한 반발에 부딪혔고 더군다나 홍건족과 왜구가 침입하였다.
더군다나 외국의 침입도 바뀌어요. 그래서 더구나 홍건조과 외국의 침입으로 국내의 정세가 불안해졌고 이러한 가운데 개혁을 주도하던 신돈이 제거되고 국민왕도 살해되면서 개혁이 중단되었다. 저기 동령부가 여기 있고요. 동령부가 이쪽에 있고 쌍성총관부가 이쪽입니다. 이쪽. 강원도의 위쪽이 바로 쌍성총관부다. 그리고 탐라총관부는 제주도겠죠.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